자, 먼저 시각 디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 아셨어요? 자, 디자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요, 여러분? 디자인 그러면 약간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또 사람들한테 내가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래 아니면 오 이래요. 비교적 오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허세 떨기? 좋아요. 에? 허세 떨기 되게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또는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어떤 잠재의식 속에 그런 니즈를 어때줘야 돼요? 충족시켜줘야죠. 우리나라 안에 디자이너 하겠다는 애들조차도 디자인이 뭔이라고 이야기하면 디자인을 단순히 뭐로 생각해요? 뭔가 이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스타일을 뭔가 세련되게 만들고 하는 어떤 기능적이면서 뭔가 비주얼적인 가장 일차원적인 그런 작업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디자인의 아주 일부에 속하지만 사실 디자인의 실제 의미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필기시험 공부했었죠? 자, 이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언제 생겼을까요? 저 옛날 고조선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셨습니까? 예. 근대화 이후에 생긴 거죠. 우리 필기 공부할 때 뭐 데생, 데시그란에 데세뇨라는 어원을 갖는다 그랬죠? 그 말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 디자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쁘죠, 이름. 또 디귿자로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름도 괜찮아요. 그죠? 디자인의 실제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필기 공부할 때? 그렇죠.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국말로 영어를 요즘에 써서 우리가 좀 그렇지 한국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품 디자이너는 제품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환경 디자이너 환경계획 이러면 되는 거죠. 디자이너는 계획하는 놈 계획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약간 의미가 달라요. 사랑도 어때요? 똑같은 말은 사랑이지만 의미들이 좀 다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같아요? 아니죠. 그죠? 또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똑같은 사랑이지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획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커요. 근데 이 디자인과는 약간의 똑같은 계획 의미를 갖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계획하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를 계획하는 거야. 자, 미래에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에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개, 돼지, 소, 말? 아니잖아.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 계획이 뭐예요? 자격증 따는 거잖아. 왜 따려 그래요? 자격증 따서 난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난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바보 병신 쪼다가 될 거야. 이래요? 아니잖아. 자격증 따서 뭐 하려는 거예요? 뭔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행복, 뭐라 그래요? 추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행복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면, 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얘기들만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학생들이. 그죠? 에? 안 그래? 뭐가 행복한 거야? 그냥 본인의 행복이야. 야, 인간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 뭐와 뭐? 나와? 나, 얘와 얘는 같아요. 나가 남이고 남이 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가 행복해요? 응? 그래요. 부귀영화. 이것도 행복이에요. 그지? 또? 응? 그래요. 만족이라는 단어도 행복이에요. 또? 재미라는 것도 행복이에요. 즐거움도 행복이에요. 그죠? 이렇듯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또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의 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의 의미를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특히 근데 이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예전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썼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태초 시작할 때는 뭐냐면 공장 소비, 그러니까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갖다 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썼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소비자고 생산자고 다 포함하는 인간의 본연의 문제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문제까지 간 게 디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아셨어요? 인간들을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 뭐라 그래요?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행복한 직업이면서 되게 짜증나고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복은 되게 많으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셨어요? 정답이 있으면 차라리 쉬워. 여자들 되게 힘들어요. 왜? 정답이 없어요. 되게 변덕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 스파게티 사줬어요. 맛있대. 다음날 사주려면 그래. 어제 먹었잖아. 스파게티 어제 사줬는데 또 사준대. 센스 없네 그런다고요. 그죠? 남자들 짜증나요. 왜? 변덕이 아주 심해요. 이렇듯 사람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조화, 하모니. 자,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 이 진리를 다른 말로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가 많아요? 진리.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진리예요? 조 선생은 캡숑 우타짱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다.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야. 부모의 사랑은 어느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부분 맞지만 안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오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건 진리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추구는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뭐 한다?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나 학자나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탐구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은 곧 뭐니까? 행복이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많지 않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어때요? 많은 부분 희생하는 사랑이잖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긴 있지만 오류보다는 사실이 많을 때. 그죠?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법칙. 뭐라 그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이전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가설 또는 이론 또는 학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응? 그래서 지금 많은 가설, 이론, 학설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진화론, 그죠? 자, 이 진화론은요,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가설이에요. 가설이잖아, 가설.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법칙으로도 보지 않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 학자들이 이게 맞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이론이에요. 다 알고 있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고 어떠한 뭐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행위를 이 디자인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자, 계획한다라는 것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뭔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자격증을 차겠다 하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했죠? 그러면 자, 뭐 가깝게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제주도 여행을 한 달 후에 가겠다. 그럼 제주도 여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거나 해요? 아니면 그날 그냥 모여서 그냥 즉흥적으로 가요? 뭔가 준비를 하죠. 준비 안 하고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가 된다고. 그래 안 그래? 자, 롯데 에버랜드 같은 데 갈 때 거기 가서 끊잖아요? 그러면 막 5만 원, 3만 원, 4만 원, 6만 원, 7만 원 그게 줘야 되는데 옥션이니 뭐 이런 데 가서 막 뒤지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럼 1만 원, 2만 원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미리 준비하고 뭔가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 상당히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다고.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기획.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사전 준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셨어요? 보통 아이디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여행 계획을 잡잖아. 친구들끼리 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가잖아. 야, 이번에 가는 거 준비는 좀 어떻게 놀 건지 네가 기획해.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네가 준비해 그런다고요. 그죠? 준비해라는 건 뭐예요? 네가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왜 기획하라는 거예요? 가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아이디어, 기획 이거예요. 그래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가 계획이에요. 아셨어요? 시험 문제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떠한 걸 하려고 하는데 요것을 어떻게 광고하면 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되느냐. 아셨어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갈 건데 어떻게 가서 놀면 재밌겠냐를 네가 알아서 아이디어 내봐. 이거랑 시험에서 이런 광고를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네가 아이디어 내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낼 때 이 기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험의 아주 핵심이죠. 그럼 이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조건과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뭘 봐야 생각을 하지. 생각이라는 건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거나 내가 뭔가 경험 있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어떤 뭔가를 보던 것에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관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똑같은 걸 사람들과 보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되 다르게 보는 사람, 그게 창의성이라니까. 그리고 뭔가를 보는데 이 독일 말의 이상하다는 의미는 낯설다라는 거예요. 매일 봐왔던 게 낯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과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
와,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막 먹잖아. 근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사과가 떨어지지? 지구는 평면이에요? 둥글잖아요. 공간에 떠 있고. 우리가 아래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지? 이상해, 안 이상해요? 네, 그게 디자이너란 말이야. 또는 그렇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사람.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을 봐야 돼. 이상. 미래의 이상을 봐야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어떤 상황을 주고 아이디어 내봐 했을 때 남들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똑같이 항상 내가 이 시각 디자인 17년 강의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다른데 내가 과제를 주고 아이디어 내려면 왜 다 똑같이 생각을 하냐고. 왜 그림만 그려오냐고. 의미도 없고 그 내용도 없고 뭔가 전달이 없는 거야. 그냥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누구나 아는 내용 가지고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니까 뭐 뻔한 거 있잖아요. 자동차 뒷트렁크 열면 뭐 풍선이 올라가고 하트 모양의 그 촛불 켜놨다 보려고 막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뭔가 근데 그 새롭다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백을 할 때 그 여자의 입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여자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 뭐 닭살 돋아 막 야구장에서 막 고백해 막 이래. 그래서 유튜브인데 보면은 많은 사람에서 고백했던 여자가 뭐야 그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 여자는 그게 싫은데 지가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멋있게 했지만 그건 좋은 디자인이에요? 아닌 거죠. 되게 배려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것만 깨달으면 진짜 쉬운 시험이에요. 자, 조건이라는 것은 뭐야? 봐봐.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일 때와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다라는 조건을 딱 걸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주도를 여행 가더라도 똑같은 기획과 아이디어예요? 다른 아이디어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니까. 여자들이 남자처럼 여행하라면 재밌겠어요? 남자들 보러 여자처럼 여행하라면 재밌겠어요? 남자들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싸요? 안 싸요? 여자 싸요? 안 싸요? 여자들 못 사게 하면 어떨 거예요? 불편하다고. 남자들 싸라면 미친다고요.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여행을 계획할 때 여자들을 위해서 하고 여자들을 위한 건데 나는 남자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건 싫은 거예요. 아셨죠? 자, 여자와 여자야. 근데 이 여자는 20대, 이 여자는 60대야. 응? 20대고 60대예요. 그럼 아이디어가 똑같아, 안 똑같아? 한번 물어보자. 60대 100명의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에 어떠한 전체적인 기획을 한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 배려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행의 패키지에 내용 안에 어떤 게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휴식을 자주 가져. 그렇죠. 휴식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20대들처럼 막 클럽에서 놀고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아주머니들 다 할머니들 약하거든. 이런 걸 알려면 나이가 좀 많아야 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요. 이 할머니들 위해서 배려하는 여행 패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동거리 짧다. 이것도 앞에 거 보고 이제 벤치마킹 한 거야. 좋아요. 그것도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갈 때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응급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여행에 패키지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20대 여자애들이 가는데 거기에 응급 뭐 이렇게 물론 잘생긴 남자 따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배려하고 디자인을 하는 여행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경험과 이런 건데 일단 조건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조건을 볼 줄 몰라요. 그냥 지 조건이야, 지 조건. 지가 지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디자인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 나를 위해서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왜 돈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것은 나에서 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훌륭한 디자이너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디자이너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디자인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만들어낸 그 지식과, 그죠?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 때 우리나라 유명한 누구 뭐 디자이너 얘기 안 하잖아. 다 뭐예요? 외국 디자이너들을 뭐, 끼케야 뭐, 스티븐 잡스, 막 빌 게이츠, 뭐 이렇게 그런 애들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인 이런 사람 얘기를 안 할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이름 되면 좋은 느낌에 나쁜 느낌,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님 그러면 좋은 느낌에 나쁜 느낌. 존경해요? 아니면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되게 뭐예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티븐 잡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스티븐 잡스 되게 악랄했어요.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랑 같이 일했던 친구 과감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버려버리기도 했고요. 남이 만들어 그런 어떤 것들 싸게 사다가 지가 돈 벌어 처먹고 이랬어요. 물론 그걸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 가지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죠.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지식과 그들의 기술, 그들의 어떤 능력을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따라가느라고 바빴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따라가서 그들처럼 하면 잘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만하고 서양 문화, 문명에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도리어 이제 한류가 어때요? 옛날에 따라가는 문화에서 이제 어때요? 이끌어가는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뭐 디자인 플러스 사상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디자인을 플러스 하자. 뭐 이런 거. 예. 그럼 내가 그걸 지식 체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나름대로의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지식이 되고 체계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항상 디자인할 때 조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지 큰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 옷을 디자인해 줄 때 키 크고 키 작은 조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뚱뚱한지, 날씬한지, 얼굴 색깔, 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또 그것을 입고 가는 목적이 뭔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날씨, 계절, 이런 거 배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아니, 선생님, 여자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 여자를 만나면 웃겨야 돼요? 아니면 안 웃겨야 돼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 대답해? 그때 달라 임마. 그러잖아요. 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카페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런 질문들이에요. 선생님한테. 시각된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데 나한테 마치 선생님 여자를 만나면 웃겨야 돼? 안 웃겨?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어에 대한 본질, 아이디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칸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포스터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데 나한테 그걸 정답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포괄적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포괄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뭐 하면 돼? 먹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뭘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자인이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어려워. 원리만 알면 너무 쉬운 건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우리 학생들은 딱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해주길 바라요.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정답이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줘. 근데 그렇게 배워왔어요. 고등학교 때 학원 가면 뭐라?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와? 하고 시험에 나올 걸 미리 다 가르쳐줘 버리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저렇게 하라고 아이들에게 다 만들어줘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킨 건 잘하는데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의적인 거, 뭔가 새로운 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봐, 다 똑같이. 고등학교도 봐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본다니까? 대학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각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는 문제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문제야. 자, 문제.
자, 문제가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나쁘다, 좋다. 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걸 선악 체계를 우리는 만들면 안 돼요. 아셨죠? 좋다, 나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를 뭐로 해요? 나의 기준이에요. 친구 중에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뭐예요? 나에게 맞으면 좋은 친구, 나에게 안 맞으면 나쁜 친구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많아요.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 창피한 게 아니라 문제 되게 많아요. 문제 덩어리예요. 판타스틱 문제 덩어리. 우리 인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다?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거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저 중동에서 여성들을 막 그냥 인권 탄압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주 문화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통 문화에서 문제. 예전에 안전벨트 안 맸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안전벨트를 안 매면 그게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 문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은요, 환풍구 사건이 있었죠. 성남에서 환풍구, 그 아까운 생명들 다 죽었잖아요. 정말 개죽음 아니에요? 안 죽어도 되는 아주 필요 없는 죽음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세월호도 그렇고, 그죠?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요, 성남시 환풍구 사고 있기 전 2013년, 14년에 있었잖아요. 14년 전에 여기 강남역 11번 출구를 나오면 오른쪽에 환풍구가 있어요. 거기에 단순히 그냥 노란 그 테이프로 붙여놓고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70%는 안 올라가. 그죠? 그거 보고. 근데 꼭 그 위에 가서 담배도 그 위에서 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엔 뭘 해야 돼요? 펜스. 그죠? 못 하도록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컬러리스트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문제인식 훈련시키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문제인식 해봐라 하고. 네.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펜스가 쳐졌더라고요. 근데 그 펜스가 왜 쳐졌어요? 성남에서 그런 사고 있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제가 그것도 좀 후회스러워요. 그때 그 문제를 빨리 서울시에다가 좀 건의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 갔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거를 건의를 했더니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미리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면 어쩌면, 그죠? 뭐 내가 그렇게 해서 꼭 그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 독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알았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건 과거에 누군가가 독버섯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그때 어떤 학자가 가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렵게 알아낸 거죠.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과정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게 이런 논문이라고, 논문.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누구들이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 체계가 많이 만들어지면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선생님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다 디자이너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과 변수를 보는 능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관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떠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에서 문제를 보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관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관찰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요? 미술학원에서는, 입시미술에서는 정밀묘사 하잖아요. 정밀묘사 할 때 뭐로 해요? 우리 생활 속에 물건을 갖고 정밀묘사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물건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 자,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이 신기해요? 여러분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죠. 저는 신기해요. 물 안 신기해요, 이거? 되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 신기하잖아. 안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요만큼을 10,000원 주고 사람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이거는 가치가 지금 없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이 사막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노출돼 있다가 요만큼 물을 주겠다 그래, 제가. 그리고 10,000원 달라면 줄까요? 아니, 20,000원. 주죠. 그죠? 이런 생각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디벨롭 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똑같이 보는 거, 물론 그것도 뭐 정상이지만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보되 남들과 다르게 보는 거.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이상한 사람 됩시다. 저 되게 이상해요. 우리 아들 뭐 중학교 2학년 뭐 영어 17점 맞아요.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잘했다.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 어때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 하겠죠. 예, 그게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하니까 또 이 사회 규범, 법칙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보되 거기에 문제를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찰 능력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아주 중요한 소양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자,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을 이제 MT를 대학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이제 MT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짜나 그거를? 물론 짤 수도 있지만 보통 학생한테 시키겠죠. 그럼 대충 좀 맹한 애들 시키나? 아니죠. 좀 똑똑한 애들 불러다 하겠죠. 뭐야, 과대표 부르겠죠. 1, 2학년 과대표 불러서 너희들이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걔네들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둘이 준비하되 네가 준비하고 준비해서 너네 둘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내봐. 그래서 너희 둘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겠어. 이랬어요. 그러면 제주도를 10번 갔다 온 애가 있고 한 번도 안 갔다 온 애가 있어요. 누가 더 여행 기획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 그래요?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자료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경험 없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아이디어는 이런 경험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료에는 1차 자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차 자료가 있다. 아셨습니까? 1차 자료는 뭐냐? 직접 경험이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야. 제일 좋아, 그게. 근데 그거는 시공간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시간 2차 경험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2차 간접 경험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책이에요, 책.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라 했더니 또 그걸 또 허세 떠는 용 있잖아요. 괜히 집에 막 책 막 쌓아놓고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컴퓨터 한 대랑 책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애들 방에 책 많죠. 그거 있으면 뭐해 읽지도 않는데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고 갖다 놔요. 그리고 정보를 꼭 책으로만 받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뭐로도 해도 핸드폰으로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핸드폰 쓰면 안 돼요? 모바일 쓰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자식들한테 모바일 핸드폰 못 쓰게 한다라는 기사 봤어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봐라! 핸드폰 만든 사람도 핸드폰 못 한다잖아!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아들도 그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스티븐 잡스가 되어주세요. 그래야죠. 스티븐 잡스가 못 쓰게 했으면 엄마도 스티븐 잡스 정도는 돼야 못 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 자식은 모바일 쓸 시간이 없어요. 왜? 돈이 많아서 여행도 시켜주고 별짓을 다 시켜주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냥 모바일 핸드폰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 소통하잖아, 아이들이랑. 사회생활 아니에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 문화를 접하잖아요. 하나의 뭐예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경로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돼. 아셨어요? 쓰되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가 돼줘야죠. 선생님 말이 틀린가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다 맞진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아까도 내가 60대 할머니 여행 계획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잘 못하잖아. 왜 못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여행을 하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돼요? 네? 조사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 이래서 필기 공부를 해야 돼요. 설문지법. 또 하나는 관찰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외에도 뭐 서베이 기법부터 뭐 되게 많아요. 지금 매체가 되게 많아졌잖아. 그지? 여하튼 많은 조사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높아요. 좋은 요리를 하려면 좋은 뭐가 필요해? 식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썩은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양질의 자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뽑아서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기획, 아이디어의 기본 원리예요. 아셨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네가 준비해.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배우면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재밌게 네가 아이디어 내. 좀 배운 사람들.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거 네가 기획해. 또 더 배운 사람 뭐예요? 우리처럼. 야,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돼? 디자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 하라는 말은 뭘까요? 많이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아셨어요? 이해돼요? 어려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를 이해를 해야 아이디어든 내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이전에 뭘 이해해야 돼요? 디자인을 이해해야 돼요. 디자인이 뭐냐 이거예요. 디자인 왜 하는 거야? 디자인이 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죠? 필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삐삐 알아요, 삐삐? 옛날에 삐삐? 없어졌잖아. 모르잖아, 삐삐가 뭔지도. 왜 그래요? 필요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안 쓰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생활 속에 디자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뭐예요? 이 디자인은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그죠? 디자인 왜 하는 거냐고. 디자인. 왜 하는 거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기획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그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